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이 꽃 화병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감도 하나 가져오고 배도 가져와서 그냥 안 그리셨던 과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지난번에는 사과를 연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이제 비슷한 소재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하셨던 거랑 지난번에는 항아리, 호박, 뭐 그 사과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꽃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이제 과일 중에서 또 다른 과일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강수연 선생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커리큘럼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 복습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연습해 보는 걸로 드렸는데 혹시 이제 지루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게 더 좋으실지 아니면은 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습하는 게 좋으실지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그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그 플랜을 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지루했다? 아니면은, 뭐 좀 색다른 거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그, 오늘도 화병에 들어갈 건데, 화병의 기본은 뭐였죠?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그 대칭이 되는 물건들, 대칭이 되는 물건은 무조건 십자가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선을 딱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냐면 위에는 옆에서 봐서 네모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린더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쉐입이죠. 이런 원기둥의 옆에서 봤을 때 네모지만 원기둥의 쉐입이 있고 이 밑에는 동그란 스피어 그러니까 구의 쉐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원기둥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 붙여서 그리실 건데, 그래서 가운데 중심선을 긋고, 구가 근데 완전 동그라미 구는 아니고 좀 널대대하죠? 납작하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칭이 돼야 돼요. 그쵸? 대칭이 되게끔 사이즈를 딱 재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지 대강 재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널대대한 동그라미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받침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항상 요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게 너무 짝재기가 되지 않게 맞춰주시고요.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받침대를 밑에다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천천히 해드려야지 그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위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 네, 그런데 네. 화병만 그릴 건가요? 전체를 그릴 건가요? 전체 다 요거하고 요것도 할 구도를 건데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그거는 이제 적당히 잡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 사진을 여러 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 화병을 중심으로 해서 넣고 싶은 걸 마음대로 넣으세요, 옆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이렇게 배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놨는데 뭐 이거를 그리셔도 되고 또 보면 이것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누워진 배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포도랑 같이 그리셔도 되고 네 이런 배든 이렇게 따로 낱개로 있는 걸 다 갖다 붙여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흑백으로 바꿔놨고요. 오늘 그 칼라로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그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병 따로 있었던 건데, 어, 여기,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니까 테이블을 좀 널찍함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네들을 좀 가까이 붙이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거는 이제 사실 구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삼각형 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안정감 있는 그 정물화의 구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선은 화병을 적당한 위치에 너무 중앙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여기 사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데 왼쪽쯤에다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왼쪽에다가 뭔가 과일을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어, 화병을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너무 새빨간색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다가 잡아봤고요. 그 옆에 주둥이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위에 요만큼 윗면이 보여요. 너무 삼각형으로 그리면 나중에 이게 납작하게 입체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여주게 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위에도 살짝.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컴퓨터로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위에도 지금 여기가 반듯하지는 않거든요. 살짝 이렇게 해서 원기둥 같은 얇은 원기둥 같이 먼저 잡아주세요. 윗부분을. 그 다음에 다시 너무 선이 복잡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조금 선을 없앨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윗부분에 원기둥을 그리시고 밑에는 이렇게 동그란 구의 형태, 그 다음에 받침대까지 완성을. 지금 자세히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명암 넣으실 때 그때 자세히 그려주세요. 오늘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꽃으로 가볼게요. 여기 기둥에 꽃이 들어갔죠. 이제 꽃은 여기 가운데 중심서부터 딱 잡으시는 게 좋겠죠. 노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요. 가운데 이렇게 온폭 파인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꽃은 해바라기가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갸우뚱한 길쭉한 쉐입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도너츠처럼 바깥에 꽃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우선 어디까지 뻗쳐 나갈 건지 이렇게 살짝 체크는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하다 보면은 막 마냥 뻗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뻗쳐 놓으시고 아무 데서나 이제 이파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파리를 대부분 사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일렬로. 근데 그렇게 그리셔도 괜찮겠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고호의 해바라기처럼 멋있게 그리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나란히 하시는 것보다 좀 겹쳐진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겹쳐진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하나가 틀려요. 이렇게 겹쳐져 있고 짧았다가 뭉툭했다가 위가 동그랬다가 좀 서로 떨어졌다가 또 딱 붙어 있다가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조금 개성 있게 뭐 같은 형제라도 다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뒤에 숨어 있는 애도 있고 앞으로 널쩍하게 나와 있는 애도 있고 요거를 다양하게 재밌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종이를 옮겨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거 이제 형태까지는 좀 잡아 보시고요. 제가 명암 들어가는 거는 실제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옆모습이라서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런 모양으로도 돼 있고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쳐져서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데는. 네. 그래서 그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악도 어떤 그 밸런스잖아요. 하모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이제 리듬이 있어요. 클래식도 그렇고, 강약, 중간약, 뭐 이런 그 리듬이 있죠. 그래서
이 미술도 똑같아요. 음악하고 그래서 강약, 중간약 이런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에서 중요한 것도 뭐 휘어지고 넓고 전부 다 이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른 모양.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방향, 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길이 이런 거보다는 다 개성 있게 틀리게 이렇게 숨어 있는 애, 조그만 애, 키 큰 애, 넓적한 애, 뚱뚱한 애, 뭐 이렇게 다 틀리게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포인트, 해바라기의 포인트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꽃도 사실은 종류마다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장미는 뭐 이렇게 겹겹이 여러 겹이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또 그리기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페인팅 말고 드로잉으로 할 때는 하얀 꽃을 그리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것들도 하나씩 제가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꽃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시다가 꽃잎알이 한 반밖에 못 그리셨어도 일단 잠깐만 스탑하시고요. 일단 나중에 조금 마저 더 그리세요. 사진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감하고 배. 그 과일도 모양이 다 틀리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틀리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도 모양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티칭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림을 배워서 너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물건이나 풍경이나 이거를 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갔대요. 구름이 예쁘다 하면, 구름이 예쁘네? 나무가 오늘은 파랗네? 뭐 이 정도 그냥 감탄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림을 배우면서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다르게 보이고, 나무가 달라 보이고, 구름을 너무 관찰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 형태를 파악해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색을 칠하면 그 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막 그 고군분투하시거든요. 이 색이 왜 안 나오지 막 고민하시면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너무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관찰력이 눈이 너무 밝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전에는 보면서 감탄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는 보면서 저 이파리 색이 요런 색이네. 뭐 저 안에 그림자가 있으니까 나무색이 저렇게 보이네. 이제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관찰하신다는, 그러면서 더 많이 감탄하신다고 하세요. 야, 저렇게 구름이 그냥 뭐 파란색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보라색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막 핑크도 있고 별의별 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그리면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을 그리시는데 이 감은 동그라미 같잖아요. 어디 보면은. 근데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그때 사과도 동그라미 같았지만 동그라미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위에가 뚱뚱하고 사과가 밑에는 홀쭉한 약간 그런 쉐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 사과마다 형태가 다 틀린 것 같지만 대개는 그런 공식이 좀 있어요. 살짝. 근데 이 감도 약간의 공식이 있는 게 딱 보면은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동그라미하고 약간 네모난 정방형하고 살짝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방형 같기도 하고 이 네모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주면은 감의 형태가 가깝게 나와요. 그죠?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고 살짝 각진 네모형에 가까운 각진 그런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별같이 생긴
꼭지가 달린 거죠. 널쩍하게. 유난히 감은 꼭지가 커요. 이파리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배꼽 같은 구멍이 있고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모양대로 감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중심을 그어 놓고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유난히 요 이파리를 그 나뭇잎처럼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가운데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널대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명암을 들어갈 때도 이게 그냥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맨질맨질한 명암이 아니라 사실은 또 여기서 갈라져요, 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토마토 비슷하게 토마토는 많이 갈라졌지만 감은 많이는 아니고 살짝씩 갈라져서 이게 쉐이딩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동글동글하지는 않고. 근데 그거는 쉐이딩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도 한 개만 딱 설명드리고 이제 명암에 들어가기로 할게요. 배는 길쭉하잖아요. 길쭉하고 이번에는 엉덩이가 이렇게 벙퍼짐하게 아까 이 화병처럼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시고 그 위에 뚜껑처럼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뚜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서양 배지만 한국 배는 또 틀려요. 한국 배는 가운데 허리가 뚱뚱한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걸 서양 배는 또 동그라미를 하나 내시고 거기에 모자처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에 이렇게 뭐죠? 털 방울 달린 것처럼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형태를 한번 잡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눈사람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니까 나중에 명암 들어갈 때도 이렇게 요 볼록볼록한 요 형태를 따라서 명암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제가 이 스크린을 끄고 이 사진을 혹시 프린트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계시는 분, 이걸 꺼도 될까요? 이 사진을 끄고 제가 프린트한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컬러로 제가 드렸는데 컬러가 있을 때는 컬러 펜슬로 칠할 때는 컬러가 도움이 되지만 흑백으로 우리가 연필로 쉐이딩할 때는 이게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노란색이 얼만큼 밝은지 어디가 더 어둡은지 어디가 밝은지 잘 그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놨어요. 연필로 할 때는 이거를 따라가시라고. 왜냐면 감이 오렌지색인데 너무 하얀색처럼 쉐이딩 그 명암을 넣으시면 그 감하고 화병하고 그 명암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암이 색깔로도 그 차이를 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밝고 어두운 차이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그 케어해서 이제 드로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제가 또 프린트한 게 여기 있어요. 이제는 이걸 끄면은 핀한 제 화면이 커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 제 화면이 크게 나오나요? 그림 화면이? 예. 그러면 이제 예, 제가 이렇게, 잘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살짝 스케치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가 보이게끔 이렇게 스케치를 잡았어요. 지금 요만큼 잡으셨나요, 혹시? 이 정도 스케치를 아까 동그라미 가운데 중심을 그었고요. 화병에 동그라미를 넣고 위에 원기둥을 하나 얹고요. 그 다음에 그 물 나오는 물주둥이, 그 다음에 손잡이까지 살짝 넣고요. 이렇게 우선은 대충만 넣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릴게요. 오늘은 빨리 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꽃의 형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잘 보이시죠? 그래서 꽃을 저도 띄워 놓고 해야 되겠네요, 잘 보이게. 자, 위에 꽃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아까 넓은 거 하나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잡았죠. 해바라기의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쑥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꽃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부터.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요렇게 또 비슷비슷한 하다가 이걸 한 개 한 개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가다가 칸이 모자르면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얇은 것도 하나 그리고 더 길쭉한 것도 그리고 자, 여기도 하나 그리고 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그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우선 잡아놨어요. 근데 그림자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림자가 자꾸만 생겨서 여기가 좀 낫네요. 그쵸? 요렇게 그림자가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아까 흑백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 심지 있는 부분이 브라운 그러니까 밤 색깔이라서 이 꽃잎파리보단 좀 어둡죠. 꽃잎파리는 노란 빛깔이었고 이 가운데 부분은 브라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색깔 차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 차이도 중요하지만 색깔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연필로 흑백으로 표현한다지만 이게 노란색이고 브라운이라는 표시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 브라운 부분을 조금 진하게 어둡게 이렇게 칠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왜 해바라기 씨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필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명암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두운 브라운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빛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밝은 부분도 있긴 해요. 희끗희끗. 그래서 다 채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어, 털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밝은 부분도 좀 남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쑥 들어간 이 부분도 조금 어둡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조금 더 까맣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 동물 그릴 때도 털 방향대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이 방향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털 방향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같은 방향인데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이쪽 저쪽. 그래서 같은 방향대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명암이에요. 그 사이 틈틈이 이게 홈이 파진, 그러니까 뭐죠? 그 틈 사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한 것들이 뭐 수박씨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란히 똑같이 하지는 마시고 뭐 뭉쳐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리드미컬하게 변화 있게 이제 그림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림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뭉쳐서 같이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줄줄이 있는 애들도 있긴 있네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떨어진 애들도 많고
그래서 요 이제 해바라기 가운데 까만 부분을 얼룩얼룩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 별다른 스킬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칠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쭉 한번 칠해 보세요. 제가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꽃을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꽃이. 꽃이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해바라기가 커서 그런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따라서 그려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쪽까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꽃이파리 모양을 따라서 라인이 되게 진하게 보였어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따라서 진하게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갈 건데 이파리 바로 앞쪽으로는 동글동글하게 좀 클리어하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배경까지 다 칠하실 거면은 이 꽃 이파리가 조금 밝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꽃 이파리를 거의 안 칠하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어두우니까 요거는 다 진하게 칠하세요. 전부 다 이렇게 중간중간 까만 점들도 넣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셔도 돼요. 빨리 금방 안 어두워지면은 저는 그냥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싹 칠해 놓고 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어둡게 칠할 거라서 좀 너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다 칠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몽땅 칠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런데 진한 것들이 있는 부분을 더 진하게 이렇게 동글동글 막 이렇게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뭐 많이 하셔도 되고 조금만 하셔도 되고 모두 다 성격이 다르시기 때문에 성격대로 그리시면 돼요. 성격이 막 시원시원하신 분들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리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그리시고 그림이 저마다 개성이 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개성대로 다 나름대로 멋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칠해 놓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가에 뺑 두른 쪽하고 가운데 심지 있는 쪽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칠해 놓으시고 자, 여기 틈 사이를 조금 메꿔 놓을게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사진에서 보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진하잖아요. 그 꽃잎파리 주변으로 이 틈 사이에 좀 어두운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꽃잎파리는 우선 밝게 좀 놔뒀어요. 그리고 이 틈 사이사이에 그 갭이라고 그러죠. 틈새 있는 부분만 조금 칠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배경 부분인데 배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다 그리실 분들은 이렇게 배경까지 다 칠하실 분들은 꽃잎파리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얗게. 왜냐면은 노란 꽃잎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시커멓게 칠해버리면 나중에 꽃잎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 완성했을 때. 배경 부분은 칠해놓고 꽃잎파리를 하얗게 그냥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배경을 그리고 꽃은 남겨놓고. 사실 하얀 꽃 그릴 때는 다 그렇게 그리거든요. 수채화로 그릴 때도 그러고 색연필로 그릴 때도 연필로 그릴 때도 전부 다 남겨놓죠. 이제 유화로 그릴 때만 틀려요. 하얀 꽃은 유화로 그릴 때 맨 마지막에 그리거든요. 하얀 거를 찍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얀 거를 따로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는 게 최고예요. 잘 남겨놓는 거가. 그래서 이파리 부분을 남기고 이렇게 칠해놓는데 이 배경 칠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이걸 다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요런 거 준비했어요.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뭐 화방에서도 팔고 이거 달라샵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도 팔고. 이게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건데 연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종이 말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면봉으로 하셔도 돼요. 면봉으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 연필로 대각만 이렇게 배경을 해놓고 얘로 이렇게 뭉개주면은 배경이 되게 그 스무스하게 힘 안 들이고 다 이렇게 잘 채워져요.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면봉도 없으신 분들은 휴지로 하시면 돼요. 휴지. 대신에 이제 휴지가 너무 널쩍해서 이렇게 좁은 데가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쑤시개로 말아갖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가 없으면 다 잇몸으로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얘를 근데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배경을 그리고 있지만 배경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꽃잎파리가 잘 그려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배경을 칠하면서 이 꽃잎파리한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꽃잎파리 모양이 예쁘게 되도록 배경이 거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거들어서 꽃잎파리 모양이 이쁘게 잘 잡히게 해주세요. 잘 잡히게. 그리고 또 연필로 이 틈 사이만 잘 칠해주시면 돼요. 아, 여기는 진한 틈이 아니네요. 여기가 더 진하네요. 여기 부분을 진하게 해주시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경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꽃은 놔두고 배경만 그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엑스트라가 지나가다가 너무 액션을 크게 해버리면 주인공이 묻혀버리잖아요. 그 영화가 망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진짜 엑스트라답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지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그리실 때 배경이 엑스트라인데 얘를 너무 세게 그리면 막 까만색 테두리가 생겨버려요. 이 바깥에. 그러면은 주인공이 너무 딱딱하게 보이겠죠. 이 꽃이. 그래서 얘는 라인이 바깥에 까만색 테두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작가들은 일부러 까만색 테두리를 진하게 만드는 작가들도 있어요. 개성 있게.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적인 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면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는 테두리를 너무 도드라지게 안 만드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개성 있게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테두리 있게. 자, 그래서 요렇게 요게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 꽃잎파리 밑에 여기도 이파리가 있긴 꽃잎이 또 하나가 있는데 꽃잎파리 두 개 사이에 껴가지고 얘가 그림자가 생겼어요. 요렇게 하나 있고 하나 밑에 속에 여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좀 진하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배경이 더 어둡기 때문에 배경을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반쪽을 해놨는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드로잉을 잘 안 해보시면 이 바깥에 배경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선이 이렇게 꼭 이렇게 막 거칠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막 나는 부드럽게 골고루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거칠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렇게 그 면봉이나 아니면은 그 휴지 가지고 부드러운 티슈 가지고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머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뭉개 놓는 거죠. 블렌드. 잘 버무려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게 진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제가 지우개가 없는데 지우개로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서 수습을 하셔야 돼. 이렇게 수습을 찍어가지고 수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되게 얇은 지우개인데 얇은 지우개를 하얀색 연필인 것처럼 이렇게 얘도 같이 똑같이 명암을 넣어주듯이 하얀색으로 명암 넣어주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잘 커버가 됐죠.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내 맘대로 선이 잘 안 나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두들겨가지고 또 수습하셔도 돼요. 막 뭐 아무거나 다 총동원하세요. 그래서 수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는 배경을 그리고 이파리가 이제 하얗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렇게 결이 있어요. 해바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바라기를 이렇게 결이 있는 걸 또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게 관찰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매우 좋아져요. 관찰력이. HB. 좀 아까는 제가 B연필을 썼는데 B연필은 되게 진해요. B연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꿨어요. 왜냐면 하얀색 밝은 색깔 할 때는 HB나 이거보다 더 밝은 연필도 좋아요. H 같은 연필도 되게 좋아요. 그걸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센데요. 이게 HB인데 그래도 되게 진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결은 너무 진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살짝 그리는 둥 마는 둥, 그리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 주름도 뭐 어느 부분은 조금 진하게 보이는데 어디는 잘 펴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둥 마는 둥. 근데 다른 꽃잎알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는 약간의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주름이 잡혀 있는 입구 쪽이 조금 진한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거는 접혀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어둡네요. 이 부분 끝쪽에서 살짝 어둡고. 근데 이 사진, 아까 흑백 사진으로 봤을 때 배경이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이 꽃이 환하고. 그래서 제가 꽃을 아까 먼저 안 그린 이유가 꽃을 먼저 그려놓으면은 명암을 열심히 칠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시커매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배경을 내가 막 어둡게 해도 꽃이 안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배경 다 칠해놓고 꽃이 묻혀지지 않게끔 나중에 그냥 살짝 손만 한번 슬쩍 갖다 대듯이 약간만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좀 하늘하늘 보들보들하게 꽃잎파리가 됐죠. 얘를 조금만 더 할까요? 얘를 조금만 더 하고 틈 사이는 좀 진하게 해주고요. 얘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얘가 주름이 좀 세게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특히 가운데 주름이 좀 더 세게 보여요. 가운데 주름도 하늘하늘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쪽 주름도 한번 해볼게요. 다 개성이 틀리듯이 주름도 이파리마다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반쪽이 조금 더 어둡네요. 이제 주의하실 거는 꽃 있는 부분의 명암은 아주 흐리게, 아주 살짝만 넣어주신다는 거. 그래야지 계속 꽃이 밝은 꽃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밝은 꽃이 너무 새카매지지 않도록. 이게 노란 꽃이니까 이제 조금 덮여도 괜찮은데요. 이게 아까 그어놓은 연필선이 보이네요. 이거 좀 깨끗하게 지워버릴게요. 근데 이제 하얀 꽃인 경우는 더 하얗게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또 브러쉬로 털어야 되는데 손으로 건드리면 이게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달라샵이 너무 좋은 게 달라샵에 $1짜리 페인트 브러쉬가 있어요. 큰 넓적한 거가. 저는 이제 그게 여기 집에는 없는데 그걸로 이렇게 털면 좋아요. 붓으로. 제일 좀 비슷한 거 막 이런 거 사셔가지고 털으셔도 되고요. 아까 지우개 이런 거 이렇게 털어 놓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아까 지난 거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이파리는 조금 더 어둡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거는 더 환하고 접혀 있으면 접힌 부분이 주름이 좀 더 진하고 다양하게 개성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번 사진을 보고 내 그림만 보고 그리다 보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개 보고 보면서 이걸 동시에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얘 그릴 때 요거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보면서 계속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관찰력이 최고 중요하죠. 그 다음 거 그릴 때는 또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리셔야지 가장 이 실제 해바라기하고 가장 흡사한 그런 모양과 그런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리는 비법이죠, 그게. 눈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뭐 피아노나 뭐 악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계속 그 악보를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더 많이 보죠. 어떤 때는 내 손을 보는 것보다 악보를 더 많이 보면서 계속 피아노나 음악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악보고 이게 이제 내 악기라 그러면은 계속 악보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제가 이 말을 항상 하는데 항상 안 보고 그려요. 그냥 해바라기 모양 나 알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눈은 한 번 보고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그려요. 물론 그렇게 그리셔도 돼요. 개성 있게 내 맘대로 그려도 괜찮은데 잘 그리고 싶다면 테크닉을 잘 그리고 싶다면 계속 보면서 옮겨서 눈이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손이 그리고 눈은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가장 사진하고 실물하고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맘대로 그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흡족하지 않으시다면 아, 나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이 동그라미 어두운 거가 이제 좀 볼륨이 있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부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살리시려면은 이게 바깥 부분을 이렇게 어두운 명암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볼륨감이 생기도록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어둑어둑한 그 수박씨 같은 까만색 명암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리지만 전체적으로 바깥쪽이 좀 어둡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도너츠 형태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볼륨감이 더 생겨나죠. 도드라지죠.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보고 있는데 5분 남았네요. 얼른 감을 해볼까요? 감. 아, 제가 5분 그죠? 남으면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쵸. 감을 얼른 해볼게요. 그 감은 사실 이 꼭지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거 제가 그거 할 때도 알려드릴 건데, 꼭지를 잘 그려놓으면 무조건 감 같아요. 왜냐면 꼭지가 아까 이렇게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지도 아까 이거 여기처럼 진한 초록색이거든요, 꼭지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다 칠해 놓으세요. 오늘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 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두운 데 있죠. 그림자 지는 부분. 그림자만 막 쫓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이쪽에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그림자가 있고 요 그림자하고 이 감 꼭지만 잘 그려도요. 그냥 감 같아요. 그쵸? 누가 봐도 감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그 줄기가 있어야 될 부분. 이게 사진이 좀 흐릿해 갖고 잘 안 보이네요. 적당히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감 꼭지는 항상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탱탱하고 생생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거든요. 이렇게 막 얼룩얼룩해요. 얼룩덜룩 그림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입혀놓고요. 제가 얼른 감의 모양을 띄워놓고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좀 어두운 걸로 연필을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이파리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쪽이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감의 이파리가 있고요. 여기 감의 그림자가 있고 그 이파리가 좀 꼬부라지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이게 초록 빛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좀 어둡게 입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모양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리다 보니까. 아까 이게 이건데. 적당히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쉐이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체 모양을 아까 약간 네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과처럼 이 부분이 어두워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를 어둡게 칠하실 건데 이만큼을 그때 사과했던 거 이제 기억을 잘 살려주세요. 그럼 사과는 짧게 이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명암을 넣어주셨죠. 이렇게. 그래서 좀 칠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랄까요. 해칭.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죠? 해칭이 그 명암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지금 안 떠오르네요.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분명히 썼던 말인데 다 이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향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 아까 이제 동글동글 그 사과처럼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하죠. 볼록볼록 조금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음이 좀 갈라져서 그래서 이제 그 명암도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모양이 얼룩울룩하게 그리고 자세히는 여기선 자세히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밑에 요 부분에 그 반사면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어둡긴 해야 돼요. 여기가 다 어두운 동네이기 때문에 다 명암을 해놓지만 그 다음에 더 어두운 거 하실 때는 여기 위에 제일 다크 가장 강한 부분은 바로 밑에가 아니고 한 이 정도 여기에 이제 어두운 명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칠게 해볼게요. 부드럽게 하실 분들은 더 시간을 천천히 가지시면서 부드럽게 명암을 넣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페나는 그 녹음된 영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저도 시간도 부족하고 영상을 못 받아서 뒤에 것을 완성을 못했어요. 이거하고 페나하고 마저 완성을 시켜서 지난번처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서는 여기가 너무 허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저희 프린트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허옇게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도 색깔이 있어요. 그 화병보다는 훨씬 어두운 오렌지 색깔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한번 살짝 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밝은 색깔로 해볼게요. 방향은 여러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이쪽 저쪽. 그리고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다 칠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반짝거리는 부분을 지우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제가 덜 칠해서 하얗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볼록볼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밝고 다시 또 볼록볼록하고 여기서도 좀 갈라진 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유난히 어두워요. 선생님 시간이 지났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네.